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인생은 고해를 헤쳐나가는 항해다 뭐 이런 표현들 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빗대서 나는 표류를 하는 사람인가 항해를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오셨어요. 쭉 다니신 지가 이제 여러 달 됐는데 오늘도 아까 와서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제가 문제가 뭡니까? 혹시 경계선 뭐 인격장애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면이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이 뭐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면이 좀 있다. 경계선 인격장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계선 인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아주 특징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어떻게 힘들게 하냐?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내가 좀 그래서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와서 이쁜 짓을 해요. 아주 잘하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좀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또 미운 짓을 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사귄 애인 관계이거나 아니면 부부 관계이거나 그랬을 때는 아주 그 사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그러는 경우는 상당히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면이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있으면 그때는 이제 어려워지고 더 심해지면 그때는 인격 장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30대 초반의 여성은 이제 이혼한 거 비슷한 상태가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이제 별거 하는데, 뭐, 이제 아기가 2살인가 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아이 간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이분은 나는 뭐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 오늘도 와서 뭐 나는 어떻게 해보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무게가 좀 많이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주 애를 써갖고 무게를 많이 뺐어요. 근데 그건 어디 이제 센터에 뭐 아주 시골에 가서 그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데 가서 상당히 많이 무게를 빼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달에 몇 백만 원 드나가요. 그러니까 한 2달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돈을 대줬는데 야 이제 도저히 못 되겠어. 그래 여기 와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갖고 몸무게도 빠지고 그래서 잘 지냈는데 여기 오니까 또 하기도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식사 조절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하면 뭐하냐? 해봐야 또 뭐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죠. 도루묵이다 이렇게 해봐야 또 소용없고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건데 뭐 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아주 허탈해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짜증낸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중학교 때부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러고 살다가 언젠가는 자살할 거야.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게 이제 좀 강하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쑥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표류냐 항해냐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임상에서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표류하는 사람하고 항해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태풍이 와갖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키를 붙잡고 방향타를 붙잡고 이러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겨우 넘겨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쳐갖고 갑판에 이제 널브러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표류하는 사람과 항해를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표류하는 사람이라면 일사가 어차피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배가 이제 언젠가는 난파가 되고 이제 불에 빠지고 그럴 텐데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그렇게 어저께 이걸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별로 뭐라 그럴까요?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쓰잘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은 그런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겠죠.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극복하고 견뎌내고 그래서 살아남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항해하는 사람은 이제 지쳐갖고 갑판에 드러누워서 맑게 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또 한 번 이겨냈구나. 이제는 앞으로는 어제와 같은 그 정도의 이제 파도, 그 정도의 바람, 그 정도의 태풍은 이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했어. 너 어쩌니 정말 수고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아주 훌륭한 그런 베테랑 항해사가 되고 베테랑 선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네. 같은 상황을 겪어냈지만 표류하는 사람과 항해하는 사람의 그 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인생에서 뭐 고해를 헤쳐나가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이 지금 드린 말씀처럼 파도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태풍 같은 힘든 경우도 우리가 겪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과 같은 경우처럼 어떤 목표라 그럴까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뭐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는 행복과 어떤 바람직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다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노력의 결과로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풍랑을 헤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안정된 항해를 할 수 있듯이 근데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을 때는 힘든 고비는 겨우겨우 또 넘기지만 내가 뭔 짓을 했어 또 뭐 그래서 지금 그 여성분처럼 막연하게 이러다가 언젠가 나 진짜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이런 알게 모르게 그런 허무한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그럴까요? 이 여자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 자살할 거예요. 언젠간 자살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목적을 갖고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고 극복하고 났을 때 그것이 보람으로 나한테 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스스로 나는 표류하는 인생인가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